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의 어떤 호재라든지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계속.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을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이더리움과 그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 추종하거든요. 시그널은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을 찾았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급격한 변동 없이 어느 정도 뭐 횡보장에서 뭐 조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런 걸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을 때, 그리고 불장이 끝났는데 비트코인이 안 떨어질 때,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제 펌핑의 시작인 거죠. 홍콩에서 최초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는데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콩에 이더리움 ETF 승인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예를 들어 호재 같은 거죠. 호재가 뭐 과거부터 가장 큰 호재는 그 합의 알고리즘이 바뀌는 POW에서 POS, 그러니까 직접 채굴기로 하다가 지금은 뭐 지분 증면으로 채굴기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번 크게 바뀌었고, 뭐 최근에도 뭐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큰 업그레이드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더리움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항상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로 홍콩이니까 좀 작기도 하죠. 홍콩 ETF 승인 자체가 이더리움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ETF 승인하면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의 어떤 호재라든지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계속.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을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이더리움과 그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더리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엄청난 호재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더리움 혼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지금까지 흘러왔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홍콩에서 승인됐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냥 뭐 가격 변화가 크게 없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근데 미국의 ETF 승인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격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좀 큰 이슈고, 홍콩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 ETF 승인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더리움의 경우 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뭐 개수도 2,100만 개 딱 한정돼 있고,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거고,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걸 채굴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 이더리움이 연말이 되면 1점 몇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ETF로 승인했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없던 개념인데,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게 있긴 하죠. 근데 현금으로 주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주식 자체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좀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기존의 주식에 있던 그런 개념하고는 다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채굴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전통적인 그 ETF 시장에 넣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경우에 그 비트코인은 한 번도 비트코인 판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을 판매를 했어요. 물론 현금으로 판매하진 않았고,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서 이더리움을 줘서, 뭐 같은 코인으로 받아서 코인으로 줬기 때문에 뭐 증권선 여부나 이런 데서 법적 그 분쟁이 좀 다른 개념은 있지만 여전히 판매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은 하긴 할 텐데 당장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금방 승인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된다면 이거는 그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포함한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 어떤 명목상 어떤 근거를 제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더리움 ETF 승인을 굉장히 늦게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걸 해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죠. 뭐 솔라나도 해달라고 그럴 거고, 뭐 트론, 뭐
뭐 리플 막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거죠. 다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 선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할 거고 그런 규정들을 잘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시간이 걸려도 이게 되면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큰 호재인 거죠. 알트코인들을 ETF로 올릴 수 있는, 올리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볼륨이 커지니까 굉장히 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알트코인 불장이었던 때와 현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트코인을 한번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했을 때 그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에 비해서 지금 대부분의 메이저 가격들은 전고점을 돌파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제 가격을 못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이 어떤 전고점 돌파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의 어느 정도 시기에서 자기의 그 가격을 흐름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이 막 그 폭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알트가 이제 전고점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장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가 어느 정도 가격을 갖추고 알트들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이제 그쪽 입장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성숙했어요. 성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어떤 알트코인을 만드는 팀들이 있는 거고, 팀에는 가장 주요 핵심이 알트코인을 만드는 개발진들인데, 개발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 블록체인 시장에 더 많이 늘었고, 이들의 실력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개발자들을 투자하는 VC들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VC들 말고 이 암호화폐 시장만 투자하는 VC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들의 자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꽤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그래서 물론 과거의 주요 알트코인들이 전고점을 가지 못한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나와서 그 알트코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알트코인의 일부 알트코인들은 전고점을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알트코인이 시장에 어떤 큰 그 펌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장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시그널은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그러니까 올해로 봤을 때 본인의 가격,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찾으려고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찾았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급격한 변동 없이 어느 정도 뭐 횡보장에서 뭐 조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좀 조정이 있던 거고, 그리고 이 이슈에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 중요하죠. 그것들을 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한 번 더 만약에 올라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한다면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일어나거나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비트코인이 큰 어떤 변동 없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한 그 시점이 알트코인의 다음 불장을 기대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끝났을 때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을 때, 그리고 불장이 끝났는데 비트코인이 안 떨어질 때,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제 펌핑의 시작인 거죠.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을 잘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진짜 그 의미 없는 알트코인들이 진짜 많은데, 알트코인의 옥석 가리기는 크게 이제 섹터를 좀 분류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트코인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확실한 그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는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볼 때 실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이더리움에서 뭐 우리가 뭐 데비라고 하고 디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막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코인들, 플랫폼의 기술이 있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데 이더리움보다 좀 더 낫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더리움만으로 안 되는 그거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실제 기술력이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게 100% 완성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기존과는 좀 다른 기술력이 있고 거기에 그 개발진들이 굉장히 우수한 개발진들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없던 문제를 실제 해결하고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주요 알트코인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대부분의 많은 그냥 사람들이 투자하는 알트코인들은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많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ERC20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와서 교육을 받으면 제가 한 10분 가르쳐 드리면 10분 만에 코인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PD님도 제가 맞추고 만약에 가르쳐 드리면 바로 PD님만의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99% 이제 쓰레기라는 그런 용어를 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뭐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실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 코인이나 저 코인이랑 같은 건데 뭐 똑같이 보내고 받고 뭐 거래소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것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할 때는 기업을 분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분석할 때 그 기술력을 조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실제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겉만 화려하게 해놓은 기술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공 지식이 있으면 좀 좋은데 아무래도 뭐 컴퓨터 쪽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쪽 전공을 하면 유리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주변에 투자하는 분들 보니까 꼭 그런 전공이 아니어도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다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정보가 좀 한계가 많고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플랫폼 코인들을 이제 주로 투자를 하고요. 알트코인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이게 그 시총을 쭉 보면 뭐 솔라나 같은 것도 플랫폼 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것도 뭐 플랫폼 코인 중에 하나고 저는 뭐 코스모스 생태계의 플랫폼들 주로 보는데 거기는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 서로 연결하는 그런 쪽을 좀 제가 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새롭게 생기는 최근 트렌드의 그 주요 플랫폼 코인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레이어 2라고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을 개선한 레이어 2들이 또 그런 플랫폼 코인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 성장하는 거 말고 근데 그 문제는 그 많은 플랫폼들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은 다 사라질 건데 어떤 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좀 분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산을 한다면 비트하고 이더는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잘 모르면 비트하고 이더만 하시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어떤 플랫폼 코인들의 뭐 두세 개 정도 분산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